안녕하십니까. 흥부TV의 유중희입니다. 오늘은 글쓰기 도전에 대해서 정리하여 소개해 보고자 합니다. 내 글을 써봅시다. 일기에서 한 발자국 나아가면 수필이 됩니다. 문학에서 글의 종류는 보통 3개로 나눕니다. 시와 소설 및 수필입니다. 시는 단어로 문장을 이미지로 새로이 창하는 예술이고, 소설은 서사, 즉 이야기를 창하는 예술입니다. 수필은 시적 이미지를 창하기도 하고 서사를 창하기도 하며 이 둘을 창하기도 합니다. 여기서 창한다는 것은 모방하는 것이 아니고 새로운 것을 만들어낸다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시, 소설, 수필은 제작한다고 하지 않고 창작한다고 합니다. 수필은 각자가 직접 경험한 것을 서술합니다. 여기에 느낌이나 생각을 추가하기도 합니다. 유명한 여류 작가 박완서는 나이 40에 소설을 쓰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그러나 평범한 사람들이 중년을 넘어 시니어에 접한 사람들은 전문가의 영역인 시나 소설보다는 수필을 써보고 이를 모아 자서전이나 자전적 에세이를 발간해 볼 것을 추천합니다. 글쓰기는 자동차 운전과 같습니다. 자동차 구조와 원리를 공부한다고 해서 운전을 잘하는 것이 아닙니다. 핸들과 페달이 손발 일부로 느껴질 때까지 몸으로 훈련해야 합니다. 그런데 글쓰기는 운전과 달리 면허증이 없어도 되고 남의 지도를 받지 않고 혼자서도 익힐 수 있습니다. 자동차에 대해 잘 알면 정비는 잘 할 수 있지만 자동차를 잘 몰라도 운전을 잘하는 사람은 얼마든지 있습니다. 글쓰기도 그렇다고 봅니다. 국문법을 잘 몰라도 글을 얼마든지 쓸 수 있습니다. 글쓰기는 전문가라야 쓰는 것이 아닙니다. 글쓰기 작가는 국문과 출신이 예성외로 적다고 합니다. 그들은 국어 선생을 한다던가 출판사에서 교정을 봐주고 그들 다듬어 주는 일을 하면서도 정작 자기의 글을 쓰고 책을 발간하는 경우는 생각보다 드물다고 합니다. 어느 사람도 도전하면 글도 쓰고 책도 발간할 수 있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자기가 살아온 서사가 있습니다. 서사는 각자가 전부 다릅니다. 누구에게나 가장 경쟁력 있는 상품은 각자의 서사입니다. 성장의 좌절이 진실하게 누적된 나의 기록은 유일무이한 나만의 서사입니다. 내가 살아온 서사는 내가 갖고 온 정원이라고 생각해 봅시다. 남들이 큰 정원을 가꾸었다고 나도 큰 정원을 가꿀 필요가 없습니다. 내 수준에 맞는 내가 가꾼 정원 이야기를 쓰면 됩니다. 내가 살아온 이야기를 남에게 들려준다고 생각하면서 그 내용을 글로 옮기면 내 글이 됩니다. 사람은 억울하고 속상한 일이 생기면 누군가에게 하소연을 털어놓으려 합니다. 그런데 그 하소연을 들어줄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잘 들어주려고도 하지 않지만 들어준다 하더라도 충고, 조언, 잔소리를 듣게 되어 오히려 더 상처받기 쉽습니다. 그러할 경우 그 하소연을 글로 써 내려가면 스스로 자신을 위로하게 되며 상처도 치유되는 효과가 있습니다. 울분과 분노가 사라집니다. 잘 쓰려고 하지 말고 상대방에게 하소연하듯 생각나는 대로 펜이 굴러가는 대로 써 내려가면 됩니다.
글을 다듬는 것은 그 다음의 문제입니다. 처음부터 잘 쓰려고 하지 맙시다. 무조건 시작하는 것입니다. 시작하고 중지만 하지 않으면 좋은 글을 쓸 수 있습니다. 도전하여 중지하지 않으면 관심을 끌게 되고, 관심을 두다 보면 책을 읽게 되고, 도서관에 들러볼 때 글쓰기 관련 책이 눈에 들어오고, 유튜브를 보다 보면 글쓰기 관련 영상이 눈에 들어옵니다. 동네 게시판에 붙은 글쓰기 모임 동아리 안내문도 눈에 들어옵니다. 관심을 두고 하나씩 읽어보고 찾아다녀 보다 보면 글쓰기 실력은 서서히 향상됩니다. 시작하고 몇 개월이 지나고 나면 자기가 쓴 글이 형편없다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만큼 실력이 향상된 것입니다. 글쓰기는 체육이나 음악처럼 타고난 재능이 있어야만 잘하는 것이 아닙니다. 인기작가 강원국은 글은 엉덩이로 쓰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글을 쓰기 위해 의자에 누가 오래 앉아 있느냐에 달려있다고 했습니다. 내가 쓴 글은 컴퓨터 파일 또는 블로그에 저장되어 있기에 사라지지 않습니다. 프린트되어 외부에 공개되기 전까지는 미완성품입니다. 해밍웨이도 모든 초고는 걸레다라고 말했습니다. 걸레를 빨아서 비단을 만들듯이 글은 다듬으면 됩니다. 일단 만들어 보는 시도가 중요합니다. 글쓰기의 금과 옥조처럼 여기는 세 가지 요소는 다독, 다작, 다상량입니다. 많이 읽고 많이 쓰고 많이 생각하라는 것입니다. 송나라의 문인 구양수가 한 말입니다. 쓰는 만큼 내면이 단단해집니다. 읽고 생각하는 만큼 유연해집니다. 단단하면 쉽게 휘둘리지 않습니다. 유연해지면 더 넓은 사고가 가능해집니다. 좋은 수필이 되기 위해서는 창적인 요소가 강하고 풍부한 것을 지제로 삼으면 좋습니다. 경탄, 감탄, 감동, 감격하게 되는 사건, 경험이 가장 좋은 수필의 지제입니다. 글쓰기가 점점 재미있어지면 컴퓨터를 켜놓고 네이버의 국어사전을 항시 활용합시다. 글을 쓸 때나 책을 읽을 때는 어렴풋이 알고 있지만 확실치 않은 단어는 수시로 사전을 열어 익히도록 합니다. 그곳에서 유의어가 나타납니다. 유의어 중 가장 적합한 단어를 선택합니다. 그곳에는 단어를 가장 적합하게 사용하는 예시문도 있기에 글을 활용해 봅니다. 예전에는 학력, 현직 또는 전직이 무엇이냐는 기준으로 사람을 평가했습니다. 이제는 그 사람의 글 수준으로 평가하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우리나라의 문맹률이 10% 수준이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이는 글로벌 수준에서 최상위입니다. 이제는 스마트폰을 다루지 못하는 비중이 그 정도일 것입니다. SNS, 카톡, 페이스북, 카페, 블로그 등이 다 글로 표현되는 시대입니다. 오자, 달자, 띄어쓰기, 비문이 없는 문장에서 그 사람의 수준이 그대로 나타납니다. 저도 4, 5년 전만 해도 글쓰기의 3요소라고 하는 다독, 다작, 다상량이라는 하는 부분에 무례한 이였습니다. 그런데도 버킷리스트 항목에 구이때 자서전 발간이란 항목을 정해놓았습니다. 그리고 도전했습니다. 그래야 2023년 코히 때 1000페이지에 달하는 제법 두꺼운 자전적 에세이를 발간하여 코히 때 출판 기념일을 열면서 찾아온 손님에게 선물로 배부해 드릴 수 있었습니다. 출판사와 계약하여 퇴직 후 즐기는 삶이라는 교양도서도 발간했습니다. 그리고 이젠 매년 한 권 정도씩
발간해 보려고 합니다. 한 권 정도의 소설책도 내보려고 합니다. 여러분들도 글쓰기와 책쓰기에 도전해 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